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한 거를 요약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간단한 말로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어려웠을 것들을 모두 인수분해시켜 쉽게 만들어줬어요. 이걸 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2 곱하기 4를 제가 학생한테 가르치고 싶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문제는 학생이 더하기를 모르면은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8인데 답은, 근데 이걸 외워야 돼요. 2, 4, 8이라는 거를. 근데 더하기를 안다면 저게 왜 저렇게 작동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막 해서 해봐도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과 못하고 외운 학생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할 거예요. 근데 학생이 배우는 것들이 영어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갖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약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고, 오늘 수업 전체가 다 한국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한번 보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쉽게 바꿔준 것들이 있는데 학생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게 2 곱하기 4인데 근데 더하기가 안 돼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든 것들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아마 다 제가 요약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학생이 어려워했을 법한 것들, 즉 받아쓰기 문제 위주로 시켜봤을 때 학생이 잘 모른다고 판단되는 것들의 모든 것들 다 인수분해시켜서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create로 내림차순 정렬하면은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가 될 것 같네요. 오늘 23일 여기 있죠. 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카드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뭐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린 카드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요. 지금 네이슨 학생한테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카드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가렸고 저것도 가렸고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핵심적인 것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형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원형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원래의 형태라서 원형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따른 맥락은 동사 원형은 동사가 변하지 않은 원래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 조동사는 무엇인가? 조동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따서 이제 가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드 부분을 가려서. 그 다음에 have to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로 갑니다. 거기에 따른 맥락도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가린 카드들이 여러 개가 편성이 돼 있죠. 그리고 또 구동사는 무엇인가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학생이 틀리는 것들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거나 내지는 뭐 아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상 이걸 틀린 이유는 그냥 잘 못 외워서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학생 스스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알아야 될 제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제반 지식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수분해시켜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구동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왜 play the piano가 맞는가, 이것도 그냥 외워서 더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관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피아노가 가산명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악기 앞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사 더를 넣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패턴. 그래서 이런 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거 있죠. 어디야? 구동사, 이건 딴 얘기고, 여기에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걸 봤어요, 숙제에서. 예를 들어서 I had to study English 이렇게 나오면 나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왜 have to를 써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동사가 2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사의 원형을 알아야 되고,
원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대명사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데 단계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아주 아래 단계에서 학습 결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고, 그리고 원형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듣고 쉬운 단어여야 되는데 학생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내서 인수분해시켜서 학생이 모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5형식 영작하는 거는 잠깐 내려둘 거예요. 왜냐?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선제적으로 주어져야 했던 조건이 오늘 들어간 것들이 있고 그 전에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익숙해지기까지 학생에게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숙제에서 학생이 제대로 안 하고 틀렸는데 맞았다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이 지금 저랑 하는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이 있거나 내지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 학생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데 문제에 써주는 설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1, 2, 3, 4에서 번호 달아서 모든 설명을 다 써주고 있는데 안 봐요. 봐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뭘 모른다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가 방금 말한 거예요. 곱셈을 배우는 것과 같은데 지금 배워야 하는 것들이 곱셈인데 이전에 배워야 할 덧셈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있는데 작동 원리 훈련,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생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완벽한 출력을 해낼 수 있는 받아쓰기 문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학생이 가진 정말 큰 문제점인데 보시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를 영작을 시켰을 때 he is going school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작동 원리.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무슨 결과값을 만들어내냐. 작동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감에 의존해요. 나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라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많이 들어본 걸로 가려면 진짜로 원어민이 사는 생활 환경에서 많이 들어봐서 패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한국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패턴인지가 비상식적으로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가 계속해서 희석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고 맞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떨 때 맞추고 어떨 때 틀리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흐리멍텅한 정보들이 모두 망각돼요. 자기가 진짜 작동 원리를 알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학생이 수리적인 능력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한국 같은 이상한 환경에서 커도 영어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언어적인 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몇 번만 봐도 패턴인지가 끝나요. 그럼 그 아이들은 가능해요. 몇 번 반복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플러스만 생겨요. 그 아이들은 감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네이슨이 수학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언어 쪽으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망각이 되어 간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수학 말고 다른 과목에도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학생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스스로에게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망각통에다가 넣고 그냥 망각시키는 거예요. 상황상 다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또 꺼내서 보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자동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시켜줄 디딤돌을 만든다. 카드 아까 만든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 숨어 있어 왔다라는 거를 할 때 이걸 완벽하게 영작을 해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관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영작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르는 문장들도 영작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를 뇌에서 손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입으로 출력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수리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보다는 더 빨라질 거예요. 이게 출력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기억력이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어머님께 20개 정도의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10개를 단어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6개 정도를 저한테 다시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몇 초 있다 다시 물어보면은. 이게 작업 기억력이에요.
짧은 순간 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지 이거거든요. 몇 개를 부여잡고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손이 두 개니까 물건 두 개 큰 거를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작업 기억력은 우리가 손이 두 개지만 뇌 속에 작업 기억력의 손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언어에, 그러니까 영역마다도 다르죠. 근데 영어에 있어서 네이슨이 가진 작업 기억력은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일반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크게 성취할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포켓에다가 물건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순간적인 기억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학습한 것들은 이제 작업 기억력이 아니라 장기 기억력 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포켓이 더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천재가 되는 길인데 그거를 지금 해내서 이런 것들의 출력이 가능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오늘 지금 제가 해보라고 한 거 다 해냈거든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은 정확히 본인이 납득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납득을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다른 과목에도 있을까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되게 만들 건데, 다른 과목에 있다면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 네이슨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고, 이제 영어에서 나 이렇게 하니까 100점 맞네라는 인지가 생기고 나서 그럼 다른 과목에도 적응 가능하겠네? 라는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제 수업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2까지는 가야겠죠.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하고 있다. 대신 제가 지금 5형식 숙제는 없앨 거니까요. 암기 할 때 아이가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에요. 제대로 꾸준히 이 두 개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